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네, 어제 제가 안 올린 이유가 녹음을 다 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해당하는 녹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침에 다시 녹음해서 올려야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상하게 글이 안 써지는 날 있죠. 그 음성 녹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3000% 가는 날이 있어요. 왜 어제는 왜 내가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왜 나 이거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원고를 한 3, 4개를 썼는데 못 올리고 있어요.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원고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사업 가이드 지금 4개 정도 쓴 건데 사업 가이드는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사업 가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피아노 홍보를 해야 돼. 내가 피아노 학원에 지금 그 피아노 학원 또 쓰신 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만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에 가면은 물건 파는데 영업사원이 많잖아요. 영업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을 팔릴 수 있는 확률은 높겠죠. 포스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데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내 사업은 당연히 홍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당하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냐? 그거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 뽑아요. 200개 정도 뽑는다면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하고 해당하는 이제 한 30명한테 맡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3, 40명 정도? 그러면 이 정도의 이제 키워드로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해당하는 음, 블로그를 찾는 거죠. 네, 블로그를 찾아서 저희 막 정보성으로 좀 써주세요. 저희 회사 이런 회사인데요. 네, 정보성으로 써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원고료를 주고. 그러면 우리 회사 이런 회사인데요. 그거 어떻게 알려줘요? 사전에 내가 사업 가이드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 어떤 회사면요. 이거 보세요. 이런 회사예요. 이렇게 해서 링크 보고요. 네, 링크 보고 우리 회사의 그 강점 밑줄 켜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일상 30%에 뭐 70% 정보성으로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키워드 이걸로 알아서 써주세요. 키워드만 줘요. 키워드 이걸로 알아서 써주시고요. 저희 회사 이런 회사니까요. 알아서 써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고요. 아니, 나는 그런 일 하려고 블로그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 홍보글 쓰려고 블로그 하는 거 아닌데요. 저는 그냥 저 1인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런 얘기 하죠. 1인 브랜드를 뭐 하시려고요? 1인 브랜드로 저는 나중에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데요. 본인 누군가는 홍보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본인 홍보할 거 아니에요? 1인 브랜드 결국 본인 홍보예요. 홍보글 많이 써보셔야죠. 나라는 사람도 상품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홍보를 어떻게 하려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해 주신다면 나라는 사람을 홍보하기 전에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로 어떻게 홍보글을 쓰지? 네. 홍보글을 정말 많이 써보시고요. 홍보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 내 그림도 홍보할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분명히 홍보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사장님들 만나면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사장님, 뭐하러 블로그 할 시간에 가서 영업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직원 두고 뭐해요? 직원 뽑으세요. 저 직원 교육 못해요. 얘 단 하나. 뽑아도요, 제가 뭐를 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이러니까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왜 앉아가지고 블로그 하고 있어요? 또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미셸님은 왜 앉아서 블로그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질문도 되게 좋아요.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블로그만 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저는 26살 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26살 때 처음 시작을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때그때 이렇게 중요한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타이밍에서 뭐가 이게 가장 중요할까? 그게 좀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연차가 쌓이면서, 내 상황이 좀 달라지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중요한 것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31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31살 때는 그냥 안 되는 내 사업을 그냥 키워보고자 블로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블로그에 노예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글 쓰려고 나 지금 태어난 인생이 아닌데 이런 진짜 왜냐면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효과가 너무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매장도 오픈을 하고 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저의 사업 목표 형태로 저는 사업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했어요. 잘해야 되는 거. 네, 내가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 뭐지? 그게 바로 전 온라인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붙잡고 정말 집요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이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적도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왜 해야만 하냐 이거야 내가 지금. 내가 왜 하루 종일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되고 내가 하루 종일 왜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하루 종일 왜 컨텐츠를 기획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딱 하나예요. 나 이거 해야만 하니까.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좀 집요하게 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나 시간이 너무 아까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네. 왜 해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안 필요하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거야? 유튜브로 계속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유튜브도 있고 강의도 있잖아요. 그걸 듣고,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저는 한 3년 딱 되니까 그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글 쓰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아, 진짜 출퇴근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까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출퇴근하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었거든요. 3시간에 내가 앉아서 해도 나 그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차라리 내가 출퇴근하는 3시간에 저는 사는 곳이 제주도 서쪽이고요. 사업장은 제주도 동쪽이에요. 차라리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일하겠어. 온라인 앞에 앉아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그게 나에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근을 안 해요. 네. 어차피 출근 안 하지만 출근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저희 이제 이제 피드백을 좀 링크 드린 거. 링크는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제가 블로그를 보고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캡처한 거 보고 키워드만 딱딱 보면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 피드백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어요. 우리 그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분량 맞춰주세요예요. 분량 맞춰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 컨텐츠의 질이요. 그러면 사람이 읽는 게 아닌데 네이버는 기계 로봇이 읽는 거잖아요. 컨텐츠의 질이 당신은 좋은 컨텐츠를 썼어요. 나쁜 컨텐츠를 썼어요. 어떻게 아냐? 머무르는 시간. 그 머무르는 시간. 그래서 제가 사진 분량 맞춰주세요. 사람들이 사진 왜 길게 쓰고 영상 왜 올려요? 영상 보면서 머무르는 시간 길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글 길게 써주세요. 왜? 길게 써주면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은 읽어요. 필요한 사람들, 아무나 읽진 않겠죠? 보세요. 어쨌든 간에 검색해서 뒤에 노출이 되더라도 필요한 사람 10명이면 10명은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 10명이 들어왔어. 내 포스팅을 2만 명이 볼 필요도 없고 3만 명이 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10명이 들어왔는데 10명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고 나갔는데 전책을 보기 위해서 다른 걸 또 읽었네? 이 블로거는 지수가 굉장히 높은 블로그예요. 그래서 제가 분량 꼭 맞춰주세요. 분량을 또 길게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분량도 길게 쓴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쓴다고 또 노출이랑 연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길게 써도 분량이
굉장히 길게 썼어요. 길이 너무 좋아요. 끝까지 거기서 다 읽고 있어요. 읽은 사람이 처음부터 또 읽고, 읽은 사람이 처음부터 또 읽고, 댓글 또 읽고, 앞에 가서 또 읽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지수가 높지만 분량이 길어야지만, 길게 쓰셔야지만 노출이 잘 돼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이 분량이랑 상관이 없어요. 질이에요. 그냥 그 포스팅의 질 높은 포스팅을 네이버는 이렇게 알려준다는. 그래서 분량을 맞춰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 봐요. 분량 맞춰주세요. 네, 분량 맞춰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내용 해야 되는데 내용이 분량이 안 되니까 뭐예요? 내용이 풍부하지 않고요. 안에 있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 근데 분량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이 있어.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텐데 분량이 안 나왔다는 거는 정보 빠진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거 많은 거를 제가 일일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량 일단 첫 번째 맞춰주는 거. 첫째도 분량, 둘째도 분량, 셋째도 분량. 분량 맞춰주시면 다 들어가야 되는 정보는 다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혹시 분량이 맞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이게 빠졌어.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 피드백 드릴게요. 나의 흔하지 않은 경험, 독특한 경험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품 만들 때도 어떤 상품 만들죠? 흔하지 않는 거. 뭐 만들면 잘 팔릴까? 얘도 팔아. B도 팔아. C도 팔아. D도 팔아. 그게 잘 팔리겠어요? 아니에요. 어머, 이 사람 되게 경험 신선하다. 이 사람 경험 굉장히 독특하다. 이래야지만 어때요? 그게 사람들이 읽겠죠. 그쵸? 그런데 평범한 속에서도 독특함을 찾아낼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 거 있죠. 티그레이스가 스타벅스를 갔어. 근데 티 종류한 뭐 얼그레이, 뭐 퍼퍼민트, 뭐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저도 차이점이 모를 때가 있어요. 되게 흔한 주제 아니에요? 스타벅스 메뉴판 읽지 못하시는 분들 필독하세요. 이거는 티 관련된 커피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티만 하는 거죠. 스타벅스에 가면 이런 티 있죠? 이런 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거는 티그레이스가 선정한 주제 맞잖아요. 그쵸? 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맛있는 티 추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전 읽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프랜차이즈 다 그럼 진짜 거기 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티그레이스예요. 저 뭐 하는지 제가 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티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강의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틈틈이 물어보네요. 이런 프랜차이즈 중에서 티 어디가 맛있어요? 저 베스트 3 알려드릴게요. 스타벅스에 가서는 이런 티가 맛있고요. 프랜차이즈 어디 매장은 이런 티가 맛있어요. 이디야는 이런 티가 맛있어요. 자, 이런 거 보실래요? 뭐 스타벅스 이런 티가 맛있다고. 나 여기 가서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 스타벅스 잘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뷰를 해요. 강남역 스타벅스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 아니어도요. 강남역 스타벅스 쓸 사람 많아요. 강남역 스타벅스 그 사람 거 보겠어요? 상해 노출돼가지고 잘 된 거 보겠죠? 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글이 굉장히 독특해야 돼요. 독특하지만 다른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하지만 나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것. 되게 신기하다. 이 사람 누구야? 전책을 보겠죠? 티 클래스 있어? 나도 이 사람 거 티 들어야지. 나 티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커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커피. 일기분 중에서. 커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주제 준 거예요. 이런 주제로 한번 써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그때 상품 리뷰였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편의점에 가면 진짜 커피 많죠. 커피 전문가 입장에서 그 바리스타 입장에서요. 편의점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 베스트 3만 알려주세요. 네, 그분이 썼거든요. 되게 되게 신선하다. 왜냐면 편의점 리뷰는 있지만 편의점에서 팔만한 그런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디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커피 회사. 이 사람 뭐 하는 회사람이죠? 바리스타잖아요. 커피 주제로 글 쓰는 사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주제를 이분한테 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미셸님 왜 주제를 알려드려요? 이분은? 저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저는 카페에 대해서 많이 써봤거든요. 저도 제가 리뷰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카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굉장히 많이 써봤기 때문에 저는 카페 리뷰 절대 안 해요. 카페 어떻게 하냐면 그 수익 분석 있죠. 그 다음에 이 카페 위치, 위치 이런 거,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이 카페 특징들만 쫙쫙쫙 뽑고요. 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으면 수익이 잘 날 텐데, 이런 거만 썼어요. 다른 데서 왜냐하면 저는 자영업자, 창업을 위한 블로거거든요. 사업을 쓰는 블로거기 때문에 저는 상세 리뷰가 필요 없는 블로그예요. 어떤 거? 카페 갔을 때 이 카페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강남역 카페 위치 한번 보고 갈게요. 카페 자리에 대해서 저는 카페 어떤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런 걸 왜 써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강남역 카페의 키워드를 잡고 싶었어요. 사기 노출. 강남역 카페 가서 사진 안 찍는다는 거죠. 그 시간에 왜 카페 가서 사진 찍어? 카페 가서 사진 찍어서 그 시간에 제 사업을 홍보하겠죠. 왜 그 카페는 나와 관련되지 않은 카페인데 내가 그 시간에 왜 카페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카페를 홍보해주고 있지? 그 시간에 내 사업장을 리뷰 쓰는 게 낫지. 그런데 저는 글 쓰면서 저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블로그에서 없는 글을 내 글에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 카페를 가요. 커피 마셔야죠. 사진 안 찍어요. 그 시간에 고민하고 있겠죠. 여기 카페 어떻게 하면 매출이 잘 오르겠나? 어, 어, 그거예요. 남편이랑 그때 어디에 갔죠? 신논현역에 있는, 제가 그거 먹고 작년 걸렸었는데요. 곱창집에 갔어요, 곱창. 신논현역 상권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상권. 저는 거기 가서 곱창집 사진 안 찍는다고요. 사진 카메라 들이대면서. 왜? 아니 그 시간에 왜 남의 곱창집을 홍보해줘. 내 사업적으로 홍보해주는 게 좋지. 내 블로그에서 도움이 돼야 되고요. 내가 글 쓰는 3시간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 사업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쭉 쓰는 거예요. 그래 역시 한두 가지 메뉴로도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네. 역시 신혼형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북적북적한 상권으로 들어와야 돼. 왜 임대료 비싸더라도 이런 데 들어와야지.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한이 있어도 이런 데 들어와야 돼, 이런 거. 그래, 여기 테이블을 한두 개만 더 끼면, 그, 매출이 더 오를 수 있는데 왜 테이블 2개 자리가 있는데 이 주인을 왜 뺐을까? 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뭐 식사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테이블 2개만 넣으면 테이블 한 테이블의 단가가 얼만데, 2개 넣어서 회전율을 3번만 회전을 해도 이 수익이 얼만데 한 달이면 얼마가 나오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은 몇 개인데 직원은 몇 명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인건비만 250만 원 계산해서 곱하기 얼마 해도 임대료 주변에 이제 신도년 임대료 또 이제 저도 찾아보거든요. 또 강남역에 매장이니까 임대료 알아요. 임대료 얼마, 직원비 얼마 하면 한 달에 얼마 남겠네. 이런 것들을 저는 글로 썼어요, 사실. 지금은 다 비공개가 되어 있지만 글로 쓰니까 사람들의 댓글이 막 80, 9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업하는 사람이 신도년의 맛집을 분석한 글은 없었거든요. 네. 없었기 때문에 신논현은 맛집인데 상호명은 다 지우는 거죠. 하지만 어딘지는 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창업하는 사람들, 창업 예비 창업자들은 이렇게 분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셸님 어떻게 그런 걸 기획하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블로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맛집을 올리라는 거, 맛집. 맛집 키워드로. 그럼 방문자가 쭉 올라간대요. 맞아요. 쭉 올라가요. 정말 막 몇만을 찍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맛집을 찍었어요. 떡볶이집에 갔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찍었어? 강남의 맛집으로 잡았어. 어머, 신기하다. 어떻게 2만 명, 3만 명이 나올 수가 있지? 막 혼자 박수치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왜 남의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어? 거기 홍보가 되게? 차라리 이 시간에 내 사업을 써도 나는 쓰겠다. 그런데 어때? 내 사업은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내 사업을 써야 되는데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데 난 도대체 이거 뭐 써야 돼? 저는 그 고민을 2, 3년 동안 한 거예요. 못 쓰래. 맛집 가래. 그 맛집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강사는 맛집을 쓰래. 방문자가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내 사업이 판매가 된대요. 저도 이제 웬만한 수업은 다 들었어요. 정말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강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강사가 이해가 안 됐냐면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고 들어왔다가 얘가 내 학생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취업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얘가 왜 이걸 듣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또 취업 블로그나 취업 카페가 있는데 그리고 저도 개인 블로그가 있거든. 개인 이거. 근데 저는 개인 블로그는 뭐 쓰는 사람이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답 찾고 지금 2시의 기다림, 미셸의 삶의 에세이, 그 전에 이제 2시의 기다림이었는데, 삶의 에세이는 제가 답을 찾고 블로그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쉬웠던 거고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블로그가 있었어요. 지극히 개인. 잡다 블로그예요. 점만 치면 1위 하는 블로그, 점만 치면. 점이어도 상위 노출 1위. 그 다음에 1만 써도 1위. 0만 써도 1위. 눈 있죠. 눈만 써도 1위, 안경만 써도 1위. 이러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하루 이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오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듣고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강남역 맛집 1위, 뭐 강남역 떡볶이도 1위, 뭐 강남 쇼핑도 1위 다 이러면 한 3, 4, 뭐 5만 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한두 달을 써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내가 이 떡볶이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 떡볶이집을 왜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관심 분야를 쓰겠어. 그래서 그럼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내 사업에 뭘 써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내 사업은 한두 개, 두세, 세네 개만 쓰면 됐지. 도저히 그 주제 확장이 안 되는 거야. 주제 확장이. 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걸 써야 되는 건 알겠지만 다양하고 뭘 써야 돼? 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우리 신랑이랑 계속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왜 떡볶이를 왜 몇 개만 하지? 안 몇 개는 왜 안 해?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떡볶이하고 쿨피스 같은 거 하면 잘 팔리겠는데 다른 데도 조수 떡볶이도 쿨피스 팔잖아. 이런 데도 그런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쿨피스 같은 거 팔지. 이렇게 계속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있어요. 자기 여기 임대료 얼마나 될까? 가서 알아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객단가 얼마야? 막 이렇게 저게 웨이팅이야. 자, 회전율 한번 해보자. 회전율 한 3회전 돈다고 하고 객단가 해서 곱하기 얼마고 막 이렇게 저희는 남편이랑 둘이 맨날 맛집 카페를 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내가 그 사업을 이용을 해보고 사업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차라리 키워드를 강남역 카페라고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내용을 좀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한번 써볼까? 이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 제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찍어야 되는 것만 찍어. 메뉴판 딱, 위치 딱, 근데 전경 딱 이런 거 있죠. 그냥 사람들이 내가 갔다 왔다 하는 정도? 우리 남편 가면 손 나오는 사진 짜, 뭐 얼굴 짝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웃들이 너무 많이 뭐 댓글 달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때요? 비공개 댓글 달리고 미셸님 뭐 하세요? 제 사업장 이용해주고. 이분이 강남역에서 맥주집 운영하시네? 나 이분 매장에 한번 가볼까? 기억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매장에서 막 그 블로그 댓글을 달아요. 안녕하세요 미셸님 저 여기 와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죠. 정말 그때 당시는 제가 가면 항상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혹시 미셸님 아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내 사업을 괜히 오픈해서 또 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네, 이런 게 좀 되게 무서웠어요. 갈 때마다 있어요. 갈 때.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웃으면 안녕하세요 미셸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사업장에 왜 왔냐면 이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강남역에 매장을 있어. 내가 여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주제는 이렇게 찾아야 되네. 글은 이렇게 써야 되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궁금하네. 저한테 비공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를 그럼 써볼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70%가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100개 써보세요. 제 주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 써보시면 돼요. 100개 써보시면 주제 이렇게 선정하는 거네. 하나하나씩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네,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그런 흔하지 않은 경험, 독특한 경험이 뭐가 있을까? 평범한 것에서도 독특함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상품 기획의 특징, 강점만 포스팅하는 경우. 상품의 상세 리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싫어요. 네, 저는 상세 리뷰 같은 거 시간 아까워요. 뭐 상세 리뷰 다른 사람도 하지 않았나요? 상세 리뷰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도 제 사업 같은 경우도 저 상세 리뷰 잘 안 해요. 상세 리뷰는 체험단으로 하겠죠? 여러분 제 거 사업 이용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 상세 리뷰 써주시면 돼요. 끝. 그런데 사람들은 강점은 누구만 알아? 사업주만 알아요. 사업주만 알아. 강점은 누구만 알아? 써본 사람만 알아. 책을 사요. 책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안 쓴다고요. 이 책을 샀어. 이 책의 특징은 뭐야? 특징만 쓰는 블로거들이 또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냐? 저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 그러면 어차피 그 상세 다시 가요. 그러면 나는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른 블로그에도 볼 수 있지만 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돼. 상세. 정말 내 사업 상세. 그러면 내 사업의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해?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본 사람만이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할 수 있지,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세 페이지 작성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블로그 강의 들을 때 강사들이 다양한 주제로 써보라는 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사업은 죽어도 못 봐. 왜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의 사업은 아이디어를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냐면 정작 내 사업은 내가 못 보거든. 왜 못 볼까요? 내 돈 주고 내가 내 사업을 이용할 게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짜 주머니에서 돈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야, 너 이렇게 해봐. 내가 이용할 것 같아. 너 저렇게 해봐. 내가 이용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미셸님 이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미셸님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보세요. 미셸님 1인 출판해보세요. 왜 책 출판 안 하려고 하세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부 다 아이디어를 저한테 준 게 저는 사업화 시킨 거예요. 미셸님 이베이 한번 해보세요. 이베이 왜요? 미셸님 되게 잘할 것 같은데요? 왜요? 저는요, 한 1년 6개월 안에 4천만 원 벌어요. 영어도 하나도 못해요. 미셸님은요, 영어도 그래도 좀 하잖아요. 강사잖아요. 미셸 6개월 만에 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베이 안 할까요? 이베이 하겠죠. 어머, 그래요? 이런 시장이 있어요? 전혀 나는 모르는 시장이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네, 얻는 거예요.